영화 속의 미래가 현실이 됐다. 손가락 하나로 TV를 작동시키는 꿈의 기술. 상상 속의 기술을 현실로 만들어낸 기업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꿈꾼다. 올해 세계 가전박람회가 주목한 이 기기는 손목에서 체지방을 측정하는 혁신적인 제품. 체성분 분석기 분야 세계 1위인 국내 기업이 만들었다. 한국이 지금 2만 불 벽을 넘어서 3만 불로 넘어가려면은 남들이 안 한 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새로운 창업 신화가 끊겨 있어요. 모두가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기발한 상상력과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장을 내민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다. 아이디어맨, 기술자, 창의적인 사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이제 새로운 또 신기운이 나타나지 않을까. 상상할 수 있다면 곧 현실이 되는 시대. 상상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젊은 개척자들을 만난다. 한국을 찾는 한류 팬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곳으로 꼽히는 명소가 생겼다. K-팝 스타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공연장이다. 빅뱅이 현란한 춤과 노래로 관객들을 사로잡지만 사실 무대 위에는 아무도 없다. 미리 촬영한 빅뱅의 영상을 특수 조명과 카메라를 이용해서 실제로 그들이 공연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홀로그램 콘서트. It seems like Gigi just standing with me, and then Taeyang also he's standing with me, and I like it. It was amazing. Really. Yeah, it was very good. It was we really feel like it was a real concert. Yeah, it's a different experience. We never had this before. You feel like a real person on the stage. It's a great performance. 관객들이 가수를 눈앞에서 직접 봤다고 착각할 정도로 생생하다. 공연장에 찾아가도 보기 어려운 싸이를 이곳에 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공연처럼 스타와 교감도 할 수 있다. 한류 스타의 공연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홀로그램 콘서트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문화상품이다. 공연 문화의 혁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연 장르를 개척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연이라는 좋은 컨텐츠에 홀로그램의 사실감이나 몰입감이 결합이 되면 되게 멋진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발상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홀로그램 콘서트를 개발한 중소기업. 최근 이 회사는 한류스타 소속사와 합작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했다. 스타를 만나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가상체험 콘텐츠. 역시 사실감 넘치는 홀로그램 영상 기술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관객에서 봤을 때 저건 영상이다 라고 드는 순간 이미 그거는 망한 홀로그램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일단은 촬영할 때부터 이미 조명 같은 거에 의상, 조명 모든 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실제 콘서트처럼 정교하고 사실감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촬영장엔 이 회사만의 노하우가 총동원된다. K-팝 공연에 홀로그램 기술을 결합해서 실감나는 것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문화상품을 탄생시킨 것이다. 결국 기술과 컨텐츠를 결합해서 기존의 컨텐츠가 주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들이 결국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야만 새로운 마켓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인과의 데이트를 하는 12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은 대부분 20, 30대의 젊은이들. 기획과 연출, 촬영, 조명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모두가 참여해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데 익숙하다. 떨림들이 정확히 싱크가 맞지 않는 문제도 기술적으로는 항상 이제 새로운 것들을 또 찾아서 개발하고 그러면 또 금방 뭔가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쫓아오기 전에 또 다른 것도 개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달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새로운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걸 항상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지금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도에 K-팝 테마파크를 만들려는 것. (2011년엔) 회사의 사활을 건 도전에 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를 탄생시켰다. 일산 킨텍스에 약 10,000제곱미터 규모로 만든 세계 최초의 디지털 테마파크 4D 라이브 파크가 그것이다. 개발부터 완성까지 꼬박 1년이 걸렸고 15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4D 라이브 파크는 기발한 상상력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한 꿈의 공간. 관람객들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새롭고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했다. 약 4년 전만 하더라도 수요도 별로 없었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도 없었고 이거를 사업화시키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판단을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었어야 되고 당시 테마파크를 위해서 개발했던 기술은 이 회사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 미래의 세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이곳은 4D 라이브 파크 조성 때 개발한 기술을 토대로 만든 콘텐츠들이 가득하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으로 교육, 오락,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어서 시장 개척 가능성이 높다. 얘를 됐다. 직원들의 젊은 감각과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이 회사의 자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그대로 만들어 본다. 내가 그린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내 반응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더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보고가 화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부풀어 오르는 걸 특징으로 한 거고 돌고래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하고 해파리는 이렇게 불을 내게 하고 얘도 보고네.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들은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빨리빨리 도망가게끔 했거든요.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은 다 막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신기한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에서 막 빵 터지는데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고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 보고 싶고 그걸 상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상대방이 누군가가 이걸 경험했을 때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까닭에 이 회사의 디지털 그래픽 기술은 무한한 변신을 한다. 건물 외벽에 입체 영상을 표현하는 미디어 파사드 기법을 이용해서 예술적인 이미지를 선보인 콘텐츠는 보는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경험과 놀라움을 안겼다. 얼마 전 개장한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 호텔은 호텔을 대표하는 볼거리로 이 회사의 디지털 콘텐츠를 선택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문화 콘텐츠 수출에 성공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는 기술도 아니고 지식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다 구현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토대로 해서 이 상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보고 필요한 기술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가면서 회사에서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직 상상력만으로 미래의 기술을 만들어낸 회사도 있다. 손가락으로 TV를 가리키면 저절로 켜지고 리모컨 없이 채널 음량을 조절한다. 보고 싶은 영화도 골라볼 수 있다.
올해 37살인 김석중 대표는 공상과학영화에서 볼 법한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을 구현했다. 저희가 3차원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요. 이 사람의 눈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리고 들고 있는 손의 손끝점을 이렇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두 점을 통해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요.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사람의 동작을 인식해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핵심 기술. 그 위치에 뇌 역할을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조작 신호를 보내는 원리로 가전제품이나 조명 등을 작동할 수 있다. 스피커를 향해 가리키면 제가 누르면 노래가 켜지고요. 다시 누르면 노래가 꺼지고 그리고 뭐 아래를 누르면 다른 노래가 나오고 뭐 이거를 손가락으로 가리켜서 가전기기를 조작하는 편리한 기술. 상상은 했지만 실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한다. 멀리서 터치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그걸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 라고 하면은 야 손이 안 닿는데 무슨 터치를 한다는 소리를 하냐. 그냥 제가 좀 약간 정신이 나갔나? 남들은 황당해했지만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수소문한 끝에 2012년 회사를 설립했다.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카메라를 통한 동작인식 기술 전문가까지 5명이 기술 개발에 매달렸지만 숱한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편해질 거야, 세상이 바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이디어는 그 단초, 시작에 불과한 거고 그걸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야 되는 기술적 장벽들이 굉장히 컸었죠, 처음에는. 애들이 재밌어서 그런지 사실 어른들이 3년 동안 반복적인 실험과 데이터 연구를 한 끝에 원거리 터치에 적합한 동작인식 기술을 개발했고 지금은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이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손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팔을 내딛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 패턴을 저희는 다 수집을 해서 그 패턴들은 다 동작을 하게 하고요. 반면에 막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뭐 그냥 뭐 손을 흔든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를 긁는다거나 뭐 앞에서 뭐 책을 본다거나 이런 동작에는 반응을 안 하게. 우선 TV용으로 상용화를 앞둔 원거리 터치 제어 기술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발한 유사 기술에 비해 빠르고 정확하며 적용할 수 있는 분야도 넓다는 평가 속에 국내외 기술 공모전을 휩쓸었다. 한 5년? 네, 그 사이에 아무 사물, 아무 건물, 아무 기계 가르치면은 다 그거에 대한 정보를 내가 받아오거나 내가 의도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편리한 기술은 한 사람의 기발한 상상에서 시작돼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 시장의 가치는 무한하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게 퍼스트 무버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1차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는 아니죠. 이미 선진국들이 하던 것을 우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추격해왔죠. 그러면 한국이 지금 2만 불 벽을 넘어서 3만 불로 넘어가려면은 남들이 안 한 일을 해야 돼요. 국가 전략이 달라지는 거죠.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하는 흐름은 공연장도 예외가 아니다. 배우들이 연기 대신 그림을 그린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공연으로 만든 드로잉쇼다. 2007년 초연돼서 지금은 전용 공연장이 있을 만큼 넓은 관객층을 확보했다. 미술관에서 감상하던 그림을 무대로 불러내 그림이 완성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드로잉쇼는 관객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며 새로운 공연 장르로 자리 잡았다. 난타가 독주하던 비언어극 공연계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공연장의 조연에 불과했던 미술이 고정 관객층을 거느린 새로운 장르가 된 것은 한 미술가의 엉뚱한 발상에서 출발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하거든요. 이 그림 그리는 이 행복함을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그것을 되게 고심하던 차에 친구가 야, 이거 쇼 하고 있네 라는 빈정거림 소리를 듣고 아, 맞다. 이 그림 그리는 과정을 그대로 쇼로 만들면, 공연으로 만들면 보여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단계가 이제 되게 된 거죠. 화가가 쇼를 한다는 발상. 김진규 대표 자신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캔버스에 갇힌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상상을 그대로 무대 위에 펼쳐보고 싶다는 열망에 그 방법을 찾아나갔다. 훌륭한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재료들을 가지고 그 훌륭한 기획이 따라줘서 아이디어가 접목되게 되면 정말로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보여지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재밌는 아이디어를 폭포를 이렇게 그렸는데 그 폭포에 물이 저절로 쏟아진다던가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흑백의 그림이 한순간에 칼라로 변한다던가 이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기술적인 뭐 여러 가지 특수 효과나 미술적인 재료의 기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했던 거죠. 10년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세계 최초의 드로잉쇼.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무대에 국내 관객들은 물론 다양한 공연 문화를 접하는 해외 관객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일본을 시작으로 중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공연 요청이 줄을 이었고 호주, 중동 무대까지 진출하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다.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뭐 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김 대표는 이제 드로잉쇼 전문 배우들을 키우고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드로잉쇼에서 더 큰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다. 잘 그리려는 게 아니라 그 느낌 보려고 그래. 드로잉쇼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림 그리는 공연이 아니라 마술과 같은 미술의 모든 이야기가 교육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적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일반 기획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법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공연물까지 해서 그 시도할 수 있는 영역은 대단히 넓다고 생각하고요. 이 장르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인 그 단계에 전 세계인들이 한번 보고 나서는 다 주목을 하고 있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미 있는 것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온 로하 바셀린 씨. 한국어를 모르지만 낯선 거리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다닌다. 무슨 뜻인지 궁금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올리면 바로 번역해주는 앱이 있기 때문이다. 그녀의 통역 역할을 해주는 앱은 모바일 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입자들끼리 실시간으로 번역을 주고받도록 한 서비스. 번역할 문장을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가입자들이 번역을 해서 올려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면 된다. C'est un service qui est plutôt rapide. Donc on fait une demande, la réponse. Quand je fais une demande et que je dois choisir entre différentes traductions, je choisis celle qui me paraît le plus naturelle et qui me permet de comprendre ce que je voulais savoir. 동시통역에 가까운 번역 앱을 만든 회사. 올해 창업 4년째에 접어든 신생 기업이지만 벌써 규모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다. 모르겠어? 이쪽은 개발 쪽이 다 모여 있고요. 이렇게 5분은 개발이고 저희 여기가 다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 있는데 러시아어, 스페인어, 그 다음에 일본어랑 영어도 완벽하게 하시고요.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어랑 영어. 레벨로 따지면 전부 레벨 1이지만 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 비결은 번역 시장의 틈새를 잇고 새로운 발상을 했기 때문. 전문가의 번역은 정확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비싸다. 반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기계 번역은 오역이 많다. 양쪽의 장점만 살려서 빠르고 정확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번역 서비스를 생각한 것이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너무나 뛰어난 나라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인터넷 서비스 중에는 세계적인 한국 서비스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기술이 좋지 않아서 그러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다르게 접근하자 길이 보였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는 것을 눈여겨보다가 다양한 언어권의 가입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번역을 주고받게 한 결과 주요 언어들은 모두 번역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서비스로 장문 번역은 어려울 거라는 주변의 우려도 아이디어로 돌파했다. 사용자가 장문 번역을 요청하면 한 문장씩 나눠서 올려주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사실 지금 번역 서비스들이 되게 많은데 모바일을 통해서 번역을 받는 그런 업체들은 아예 없어요. 그게 번역 자체가 보통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모바일로 받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단순하게 생각한 게 이거예요. 한 문장 번역하는데 30초. 그러면 A4용지 한 장에 예를 들어서 뭐 20문장이 있다. 그러면 그 20문장을 다 쪼개가지고 각 문장을 다른 사람한테만 보내면 A4용지 한 장 번역하는 것도 30초면 번역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번역 서비스, 이 번역 시장을 분명히 한국 기술로 리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의 장벽을 허무는 새로운 번역 서비스의 가능성에 격려와 지원이 쏟아졌다. 그 다음에 하나는 기능적으로는 새로운 발상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세계가 인정하는 번역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이 회사는 현재 전 세계 170여 개국 400만 명에 가까운 가입자들에게 24개 언어에 대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쪽 업체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말 그대로 그 정일님?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이정수 대표는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세계를 전부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길을 걸어 다니다 보면 간판도 있고 뭐 설명문도 있고 메뉴도 있고 이게 다 모국어로 써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로 써 있잖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저희 쪽에서 다 번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위치 정보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핸드폰에 전부 다 번역된 사진들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일본에 가서 A라는 식당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저희 앱을 키면은 그 식당 안에 있는 모든 문구라든지 메뉴판이 전부 다 한국어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전 세계의 모든 길거리와 상점을 다 번역을 하는 거죠. 박물관도 그렇고요. 자원도 기술도 아닌 상상력에 주목하는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 IT 기술을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1위를 달리던 국내 대기업들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때 우리 기업들의 가장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중국이 점점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산업 기술 격차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업종에서 1년 안팎으로 좁혀졌다. 중국이 무지막지한 속도로 지금 따라붙고 있는 거, 그게 이제 패스트 팔로우, 우리가 했던 그 전략하고 동일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선진국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갖다 보고 배우면서 그걸 갖다 아주 빠르게 따라잡는 거였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나가야 된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상상력을 나침반 삼아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이들에게 있다. 세상에 없던 침구 청소기를 만들어서 청소기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중소기업. 이 회사가 만드는 침구 청소기는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인 진드기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기존의 진공 청소기와 차별화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침구 청소기를 개발한 사람은 의사 출신인 이성진 대표. 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이 계기였다. 알레르기 질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원인이 침구 속에서 존재하는 진먼지, 진드기의 또 사체라던가 또 어떤 그런 R이라던가 이런 시크리션들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런 것들만 제대로 제거를 해줘도 70% 이상의 원인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침구에 있는 여러 미세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폐 질환이라던가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원인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침구만 제대로 관리를 해주더라도 그런 어떤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2007년에 출시된 침구 청소기는 국내 가전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다. 괜찮으세요? 그 성공을 발판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했고 지금은 전 세계 24개국에 수출하는 이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됐다. 2011년 180억 원이었던 매출도 2013년 1,1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중 80%가 해외 수출에서 거둔 것이다. 침구 청소기 세계 1위 기업이 됐지만 초창기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 저희들이 처음에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참고할 만한 제품이 없었던 게 제일 어려웠어요. 뭐든지 한번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속도는 한 5배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침구 청소기 자체를 처음 만들다 보니 디자인부터 시작해 모든 것을 전부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했다. 2년 반 동안 스케치한 디자인만 만여 장. 진드기 제거에 최적화된 기술을 담아야 했다. 침구 속의 진드기를 손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한 끝에 이불을 두드리고 털어서 햇볕에 말리는 옛날 어머니들이 하던 방식을 기술로 재현해내는데 성공했다. 자외선의 세기라던가 그리고 또 진동 펀치의 속도라던가 또 힘이라던가 흡입력의 어떤 미세 조정이라던가 그런 것들 전부 다 밸런싱을 잘 맞춰서 팩터들을 다 틀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테스트를 뭐 몇백 번, 몇천 번을 반복을 해서 이 모델에서는 가장 좋은 밸런스가 무엇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여러 실험을 거쳐서 획득을 하거든요. 연구소에서는 진드기 제거율을 높이기 위해 모델별로 수천 번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침구 청소기는 침구 속 진드기를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 침구 청소기 기술에서는 이 회사가 독보적이다. 타사 제품과 비교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제품이 시장 1위를 고수하는 비결이다. 진드기 제거 테스트를 수시로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국내에서는 테스트에 필요한 만큼의 진드기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 결국 외국 연구기관에서 기술을 전수받아 직접 진드기 배양을 하고 있다.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침구 청소기는 까다로운 일본 소비자들을 사로잡았고 지금까지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400만 대 이상이 팔렸다. 독창적인 제품을 개발해 자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이성진 대표. 뭔가를 창조하고 그거를 해나가는 거는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레이캅 브랜드는 오리지널 브랜드고 저희들이 시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에 대한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처음 스타트하는 사람의 자세가 틀린 것 같아요.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컨셉, 이 제품, 또 그리고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개척하고 미국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 의료기기가 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헬스클럽 체인. 회원들은 운동 후에 체성분을 측정한다. 키와 체중, 나이, 성별을 입력한 뒤 손잡이를 잡고 기다리면 1분 안에 체성분을 분석해주는 이 의료기기.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체성분 분석기로 몸속의 지방량과 근육량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I can absolutely say that it's cutting edge, that there's nothing else out there like it. This is such a revolutionary tool to be able to allow our members to experience. We thought, let's teach them how to use it. 이전엔 체성분을 측정하려면 사람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지방량과 근육량을 산출해야 했다.
그것도 20초 이상 잠수하다가 공기를 내뿜기를 5번이나 반복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방법은 몸 전체에 방사선을 투과시켜서 체성분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검사 비용이 비싸다. 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체성분 분석기는 몸속에 전류를 투과시키는 방법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어서 미국 대학 교재에까지 실렸다. 미국의 병원은 물론 학계에서 논문 작성에 이용할 만큼 체성분 분석의 표준이 됐다. In-body, since it's bioelectrical impedance that doesn't require radiation or getting in the water, they can just stand on the device and measure the hydration, the intracellular and extracellular water, and from that calculate body compositions. And in fact, we've used the in-body on some of our studies in children and in obese adults. And 해외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체성분 분석기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중소기업. 이 회사 차기철 대표가 체성분 분석기를 만든 개발자다. 얘는 색깔만 다르게 한 겁니다. 아, 그런가? 네. 있는데. 생체공학 박사 출신인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쓴 논문을 바탕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체성분 분석기를 만들어 황금 시장을 찾아냈다. 흔히 받는 질문 중에 시장 점유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사실 미국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경쟁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우리가 얼마큼 차지한다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설득해 나가느냐, 그게 우리 매출을 얼마큼 빨리 증가시키느냐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굳이 얘기하자 그러면 100%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전 세계 체성분 분석기 중에서 가장 고가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 생산 공장. 직원들은 체성분 분석기 한 대를 혼자서 수작업으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한 해에 생산하는 체성분 분석기는 12,000대. 전 세계 57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체성분 분석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그래서 만드는 제품마다 세계 최초다. 이 회사의 체성분 분석기는 특히 병원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신장내과에서는 투석 환자의 체수분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수분량을 적절하게 제거하도록 해준다. 인바디가 제공하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의 영양 상태라든지 세포막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것이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되죠. 다른 제품은 어떤 것을 개발했습니까? 이렇게 다음의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기술 자체에도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가지만 항상 새로운 거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인바디를 더 발전시키는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더 편리하게 더 정확하게 만드는데 아직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는 체성분 측정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 가전사들이 야심차게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세계 가전박람회. 올해 가장 주목받은 것은 이 회사가 개발한 웨어러블 기기다. 세계 최초로 손목에서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술 부문에 혁신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엄지와 검지로 누르면 5초 만에 체지방률을 측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건강관리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또 한 번의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You guys have something a little unique. Like we were talking earlier, there's a lot of similarities. There's a lot of people, you know, in health trackers. But the fact that you guys do the body mass is something different, unique that kind of sets you apart from everything else I'm seeing. I think it's pretty fantastic. I like that the results are kind of pinpoint every different muscle group, so it's not just an overall. It kind of gives you different areas to work on as opposed to just, you know, here's what it is.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를 기술로 구현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강소기업들. 그런 기업을 키우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길이다. 한국의 그런 퍼스트 무버적 재능을 가진 아이디어맨, 기술자, 창의적인 사람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한류가 이렇게 굉장히 뜨고 있고 뭐 IT계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이 아이디어맨들과 이 시스템이 따로 놀고 있어요. 어찌 보면 상상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은 퀘셔널 달아보는 데서 생깁니다. 이러면 어떨까? 우리가 영어로 what if라 그러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왜 안 돼? 시도를 해보게 하고 거기서 성공이나 실패를 갖다가 빨리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거.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이 제주도에 모였다. 창의적인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융성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상상캠프 참가자들이다. 상상캠프는 건 대한민국에 대한 상상캠프, 이 나라를 먹여 살릴 미래의 어떤 정말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또 먹고 살 만한 콘텐츠를 발굴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강한 의지를 담고서 대한민국 상상캠프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번 상상캠프는 세계 시장에 진출할 한국의 대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3박 4일 동안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부분 창업을 했거나 준비 중인 젊은이들로 다른 참가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이랑 쇼랑 결합된 콘텐츠를 지금 기획 중에 있는 거고요. 데이트 장소, 그리고 맛집, 가볼 곳 이런 것들을 나한테 맞춤으로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발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기 전혀 다른 분야의 전문 창작자들이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면 서로 자극이 되고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도형을 계속 가공을 해서 축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형으로 변형시킨 한글을 영상이나 디자인에 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는 이들도 상상 캠프에서 만나 새로운 팀을 이뤘다. 콘트라스트가 올라가면서 이게 세 개가 면이 되니까 프로그램 쪽이고 컨텐츠 쪽이고 저희는 이제 약간 홀로그램 기술 쪽으로 왔다가 세 개가 뭔가 융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저는 솔직히 이 한글 컨텐츠를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한글 컨텐츠를 뭔가 홀로그램 쪽에서 좀 더 신비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아름답게 표현이 되겠다 싶어서 셀은 중간에 애니까 스피드를 도형 한글을 응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던 이 팀은 도형에서 한글을 찾는 새로운 게임을 만들었다.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들이 섞이면서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한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전문 분야 사람들이 이렇게 합숙으로 캠프로 모이기가 힘든데 이렇게 모여서 서로 뭐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섞으니까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크리에이티비티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 꿈꿀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고 그 경험들이 그러니까 창업을 꼭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던 그다음에 자기가 꿈꾸는 상상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것을 해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 스텝으로 간다는 거는 어느 쪽이든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3박 4일간의 상상 캠프를 결산하는 발표일. 도형 한글팀은 일반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조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복자를 공중에서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될 텐데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있어서 도로나 건물을 이용해서도 한글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도 한글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응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작품들이 굉장히 큐브가 상상 캠프 발표를 통해 수상자가 정해지면 완성된 콘텐츠가 나오도록 지원을 하고 창업할 경우 투자 유치도 돕는다.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대기업들 CEO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한두 번 실패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 미쳤던 사람들이 뭐 끝내는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좀 사고를 공유하자, 미친 짓을 공유하자. 그러면 더 기발한 착상도 나오고 기발한 그런 상품도 나올 수가 있다. 각자 다른 분야의 젊은이들이 아이디어 하나로 모였다가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회사까지 만든 신생기업이 있다. 기존의 의류회사처럼 옷을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옷을 만들어 입도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의류회사다. 의류 제작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의류 제작 서비스 안에서 나만의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툴이 있고요. 그 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선택하고 그 툴을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프린트해서 나만의 의상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에 접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옷을 만들 수 있다. 옷의 종류와 디자인, 색상을 고를 수 있고 특히 옷감의 무늬까지도 소비자가 직접 만들 수 있다. 일단 젊은이들의 반응은 좋다고 한다. 기존에 있는 이렇게 고정된 프린트만 보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패턴을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했어요. 옷이 그러진 않죠. 창업을 함께한 이들은 아트 디렉터, 패션 디자이너, 프로그램 개발자 등 자기 분야에서 활동하던 전문가들이다.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만났어요. 근데 다들 패션에 관심이 있었어요. 또는 패션에 들어가는 그래픽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얘기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그러면 이게 서비스화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해나가기 시작하고 함께 개발한 의류 제작 서비스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본격적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사무실도 지원받은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젊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공간인 콘텐츠 코리아랩 안에 있다. 중거에서만 지금 적용되는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의류 제작 서비스라서 테스트와 수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들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가 원하는 거 쉽게 만들고 그래픽을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이템 선택 일반적으로 온라인 샵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하고 거기에 입혀진 모습을 보고 내 사이즈를 정하고 내가 내 결점을 커버할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해서 오더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꿈꾸죠. 그런 서비스는 없거든요. 조금씩만 늘어나는 약간 여유 두는 게 5명이 모인 작은 회사라도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명씩 있어서 신제품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박을 수 있는 거야? 박을 수도 있는 거지? 네네, 박을 수 있어요. 상품 기획과 생산도 직접 하고 있다. 서비스 준비 단계인데다 맞춤형 의류 제작 서비스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파우치 형태의 이 노트북 케이스.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대부분 중국에서 되게 저렴하게 대량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 그래픽 자체를 사용자들이 만들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 대응식으로 이렇게 샘플 제작을 우선은 고려하고 있어요. 새로 만든 의상에 화보 촬영을 하는 날. 이제 막 첫 발을 뗐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구상한 의류 제작 서비스가 완성된다면 생산자 중심의 기존 의류 시장이 소비자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뀔 거라고 믿고 있다. 패션 쪽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없어요. 저렴하면서 그냥 일반적이면서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의상들이 정말 많이 한국 그 패션 산업 시장 내에 널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내 개성을 찾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의상을 찾긴 힘들어요. 그냥 메가 트렌드라고 하겠죠. 정말 남이 만들어낸 개성 안에서 그냥 길 가다 보면 다 똑같잖아요.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새로운 무브먼트를 찾는 게 아니고요. 현재의 트렌드랑 뭐 스마트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데서 올 수 있는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저희 눈에 보여요. 그 트렌드를 기존 패션 산업 내에 반영하는 다른 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저희는 패션 내에서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디어만 훌륭하다면 청년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 대학생인 권순범 씨는 4년 전에 회사를 창업한 CEO다. 잘 될 듯?
대학 캠퍼스에 설치된 쓰레기통을 둘러보는 권순범 대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서 쓰레기를 눌러주는 이 압축 쓰레기통을 개발했다.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 대신 쓰레기통에 눈을 돌린 이유는 거리를 더럽히던 학교 앞 쓰레기통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번 더러워지면 이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넘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집에서는 누군가 이렇게 발로 밟아주잖아요. 넘치려고 하면. 가다가 이렇게 발로 밟아주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처음에 그냥 가볍게 태양광으로 이렇게 눌려주면 좋겠다 정도로 했었죠. 단순하게 생각하고 만든 압축 쓰레기통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 만나 폐기물 관리 솔루션으로 발전했다. 각 위치별로 지금 현재 쓰레기 얼마나 찾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찼다. 전반적으로 다 아직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수거하실 때는 빨간색들만 뜨거든요. 그래서 빨간색만 이제 연결해서 최단 거리로 찾아가시게 그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이건 안 막혀있지. 5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시작한 회사는 4년 만에 직원이 16명으로 늘어났다. 그중 11명이 기술 개발 인력이다. 이 회사에서 개발한 쓰레기통은 태양광 에너지로 쓰레기를 용량의 8배까지 압축시켜주고 관리 솔루션을 적용하면 쓰레기 수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사람이 수거하는 그 횟수 자체도 줄어들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돌아다니는 횟수도 줄어들므로써 그 경제적인 것 포함해서 환경적으로도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나오는 그런 CO2 가스 배출되는 것도 저감시킬 수가 있고요. 수거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로 국내보다 해외에서 반응이 더 좋다고 한다. 중동 지역 수출을 시작으로 유럽과 남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쓰레기에 눈을 돌려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것이다. 쓰레기 산업 이런 관점에서는 좀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같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능력뿐만 아니라 뭐 개념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조차 감이 안 왔기 때문에 기계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뭐 청계천인가? 이러면서 그냥 청계천에 갔어요. 그냥. 당시 기계공학과 4학년이었던 권 대표는 성공할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공장지대를 누볐다. 발로 뛰어가며 연구한 지 2년 만에 만든 첫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으로 창업 지원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다. 회사 규모가 커진 지금은 김포에 있는 생산 공장에서 쓰레기통을 조립하고 있다.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쓰레기 관리 시장 규모는 약 500조 원. 그중 300조 원가량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비용이다. 권 대표는 바로 그 시장을 겨냥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당찬 목표를 세웠다. 도시 폐기물을 전체 관제하고 압축하고 뭐 수거를 효율화시키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기업은 저희밖에 일단 없고요.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함으로써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일부 사명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일부 굉장히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뭔가 새로운 제품이 실제로 가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탄생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권순범 대표가 설계 도면만 들고 찾았던 청계천에는 지금도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이곳은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제작 공간이다.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등 개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수 있어서 젊은 개발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머릿속에 담고 있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개발자들도 있다. 저희 제품 그러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 이건 이제 강아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저희 제품이 이제 반려동물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를 측정을 해주게 되고요. 저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견종, 나이, 성별, 그리고 임신 여부, 중성화 여부, 그리고 체중 등에 따라서 이제 반려동물에게 최적화된 권장 운동량, 권장 식사량, 여러 가지 운동 정보를 주인에게 알려주게 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읽고 싶어 하시는 컨텐츠, 예를 들면 성경이나 이북 이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 가지 라이트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정보 생활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특이한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왜 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겠는데 사람들이 몰려오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실로 이뤄내려는 젊은 도전자들. 이들 가운데 미래의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나타날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 전체가 이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에 취업 원하는 청년들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60%가 공무원 혹은 공직, 그리고 30%가 대기업, 창조적 벤처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3%가 안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스웨덴은 45%를 넘어섰어요. 미국은 50%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지 페이스북이다, 많은 애플이다 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창업 신화에 의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500대 기업을 보면 500대 부자를 보면은 절반이 창업자예요. 100대 부자를 보면 70명이 창업자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새로운 창업 신화가 끊겨 있어요. 새로운 창업 신화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상상 캠프 참가자들의 콘텐츠가 완성됐다. 상상 캠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이 팀은 철제 조형물에 사람이 다가가면 센서가 인식해서 따뜻한 색으로 바뀌는 조명을 만들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시도된 가운데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벌써 제품을 출시하게 된 참가자도 있다. 공제인형 스타일인데 현재는 12명의 작가와 계약을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네, 뛰었다도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관절도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네. 네. 신발도 벗고요. 네. 신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토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점점 확산되면서 제품도 다양해지고 또한 소비자도 자기 취향의 이야기에 맞는 캐릭터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찾는 젊은 도전자들이 넘쳐난다. 오직 상상력과 아이디어에 의지해서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이들이 바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 개척자들이다. 유행에 너무 휩싸이지 마라. 유행이 있는 만큼 그게는 굉장히 치열한 다툼이었다. 유행에 너무 휩싸이지 마라. 두 번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나오는 새로운 것들을 묶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거라 생각하자. 그 능력 있는 방향, 희망, 관심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인정해줘야 됩니다. 내 꿈 쫓아가는 기회도 생기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적으로 발전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도 생활대에서도 더 좋을 거예요. 행복도가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크리에이티브, 즉 창조적 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뭐 세계적인 비즈니스를 키워낸 비즈니스 쪽도 발전돼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서로 문을 열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결합이 되면 아마 우리 경제에 새로운 또 신기운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